남들 다 억소리나게 돈 번다는데 왜 내 계좌만 그대로일까요? 요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초 지식도 없이 감으로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남들 몇 억씩 벌 때 나 혼자만 푼돈 벌거나 손해를 보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상승장에서 혼자 손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기초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투자를 오래 한 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법만 알면 숨만 쉬어도 돈이 알아서 불어납니다. 영상 뒷부분에 핵심 꿀팁도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용돈 2,000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2,000원이면 학창시절에 학교 앞 분식집 가서 떡볶이에 순대 그리고 피카츄 돈가스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원이면 떡볶이도 못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돈은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게 줄었습니다. 20년 전 김밥 1,000원, 10년 전 2,000원, 지금은 4,000원입니다. 우리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우리 통장은 구멍난 항아리와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밑에서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럼 매년 얼마나 셀까요? 대략 7%입니다. 100만원 넣어놨으면 1년 뒤엔 93만원이 되는 거죠. 10년 뒤엔 반토막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7%를 벌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10년에 2배씩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1억은 10년 뒤에 2억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돈이 줄어드는 게 우리 눈에는 당장 안 보인다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면 알잖아요. 근데 이건 몰래 가져가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있는데 계속 물만 부을 건가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재테크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모으기. 무작정 모으지 말고 효율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돈 불리기. 쉽게 말해 투자죠. 구멍을 막으면서 불려야 합니다. 월급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죠. 근데 3일 뒤부터는 불안합니다.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네?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찮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통장을 딱 2개로 나누면 됩니다. 복잡하면 안 하거든요. 첫 번째 통장, 월급 통장입니다.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 넣는 통장입니다. 월세나 핸드폰 요금, 보험료, 이걸 우리는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어플을 보세요. 매달 돈 나가고 있는 어플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넷플릭스나 안 쓰는 멤버십 끊으세요. 핵심은 일단 전부 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씩 다시 살리면 됩니다. 2번 통장, 변동비 통장, 한 달 쓸 생활비나 용돈을 넣는 통장입니다. 밥값, 친구 만나서 쓰는 돈, 이걸 우리는 변동비라고 부릅니다. 체크카드를 이 통장에 연결하세요. 꼭 체크카드여야 합니다. 자, 이제 월급날엔 딱 이렇게만 하세요. 1단계, 월급이 들어옵니다. 2단계, 고정비만 남깁니다. 3단계, 생활비를 보냅니다. 남은 돈은 전부 투자를 합니다. 당일에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생활비 100만원도 금방 없어지는데요. 그럼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생활비 줄이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는 날 정하기.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장을 보세요. 쿠팡 주문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주 1회만 사는 겁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하루만 지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지출데이 정하기. 일주일에 이틀은 돈 안 쓰는 날로 정하세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지금 당장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무지출데이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쓰는 돈이 20-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 수 관리. 지금 카톡 열어서 친구가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카톡 친구 한 명당 평균적으로 1년에 20만원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60명이면 연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친구가 너무 많으면 돈은 못 모읍니다. 체크카드로 5만원 신용카드로 5만원 쓸 때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썼다고 느낄까요?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뇌과학자들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잔고가 드는 게 바로 보이는 체크카드를 써야 아낄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포인트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통장이 2개만 있으면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기면 어쩌죠? 월급 2-3개월치를 예금으로 넣어두세요. 적금 말고 예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정비랑 변동비 빼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쓸 돈만 딱 남겨두는 겁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이 방법으로 80% 이상 모으면서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통장 쪼개기, 무지출 데이, 친구수 관리 이 세 가지만 해도 지금보다 돈 모으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럼 모았으면 이제 불려야죠. 다음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1억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7천만 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1억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7천만 원 쪽을 선택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고 둘 다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친구 A는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친구 B는 매달 30만 원씩 ETF를 샀습니다. 둘 다 10년을 했어요. A는 6천만 원 넣어서 6,500만 원 모았습니다. B는 3,600만 원 넣어서 7천만 원이 넘게 모았어요. 덜 넣었는데 더 많이 모았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A는 더하기를 했고 B는 곱하기를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더하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곱하기가 압도해버립니다. 계속 곱하면 숫자가 금방 엄청나게 커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내 돈이 2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72로 수익률을 나누면 됩니다. 은행 예금이 2%라면 72 나누기 2, 36년. 36년 걸려야 100만 원이 200만 원 됩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처음에 눈 뭉칠 때가 제일 힘든데 주먹만한 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냥 굴리기만 하면 눈이 알아서 불어서 점점 커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16배가 됩니다. 반면 3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8배밖에 안 됩니다. 10년 차이가 2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늦은 건 지금이 아니라 한 달 뒤, 1년 뒤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1년만 늦어도 수백, 수천만 원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투자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투자를 안 하면 확실히 가난해집니다. 매년 7%씩 내 돈이 증발합니다. 투자는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다음은 실제로 뭘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늘었나요? 공부만 하고 실천 안 하면 0입니다.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근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쓸모없는 지식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들 투자는 타이밍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타이밍은 못 맞춥니다. 코로나 때 주식 떨어졌는데 별로 못 샀습니다. 왜냐? 더 떨어질까봐. 오르고 나면 그때 살 걸 후회하죠. 막상 주식이 오르면 안 팝니다. 왜냐? 더 오를까봐. 타이밍 맞추려다가 평생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바로 기다렸다가입니다.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비싸게 판다. 이 기다렸다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뭘 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ETF를 권해드립니다. ETF는 쉽게 말해 주식 선물 상자 같은 거예요. 미국 주식이 좋다는데 애플 살까 구글, 테슬라 너무 어렵죠. 미국 주식을 모아놓은 미국 주식 ETF 그냥 하나만 사면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S&P 500 ETF를 권해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5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매일 쓰는 회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사면 500개 회사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ETF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것도 타이밍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서 집 살 돈 모을 때까지 꾸준히 모으세요. ETF는 집 살 때 팔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보고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건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원이라도 사는 경험을 해야 나머지 90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 좋다는 거 따라 사지 마세요. 유행은 일시적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난리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지금은 핫한데 1, 2년 뒤에는 어떨까요? 테마주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10배 이런 거 쫓아다니면 결국 무조건 잃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S&P 500 ETF 사서 모으고 집을 먼저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왜 집이 최고의 재테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TF로 10년 모아서 1억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10년이면 5억도 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실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집을 사는 겁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입니다. 집보다 미국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집을 사야 할까요?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힘으로 원래 들기 힘든 더 큰 걸 드는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내 돈으로만 사야 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최대 5천만 원만 살 수 있습니다. 10% 오르면 500만 원을 벌죠. 반면 집은 은행 돈을 빌려서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대출 끼고 5억 집을 살 수 있죠. 10% 오르면 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빚지는 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돈을 벌어다 주는 빚입니다. 집 사는 대출이죠. 나쁜 빚은 돈을 잃게 만드는 빚입니다. 명품 사는 카드값, 자동차 할부 등이죠.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이 빚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김밥값 오르는 것처럼 물가는 대략 10년마다 2배씩 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대출 3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집값의 60%가 대출인데요. 10년 뒤에 집값은 10억이고 대출은 3억 그대로입니다. 대출이 집값의 30%가 되는 거죠. 대출 3억의 실제 가치는 1억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이 물가 상승에 녹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자가 부담되는데요. 우리가 이자 100만 원 낼 때 집값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부자들이 대출을 쓰는 진짜 이유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사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대출은 내 연봉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10배 넘어가면 영끌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집 못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럼 S&P 500 ETF 사세요. 집 살 때까지 ETF로 모아서 종잣돈을 만드세요. 집 사고 나서 다음 집 갈아탈 때까지 또 모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통장 쪼개기로 돈 모으기. 2단계 S&P 500 ETF로 불리기. 3단계 감당 가능한 제일 좋은 집 사기.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 5억에서 10억 사이 집은 사도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떨어지면 2, 3천이고 잘못하면 2, 3억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공급이 부족한데 구조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서 내 돈을 빼앗아가는 합법적인 도둑들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 말에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고요. 3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면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건데 70년, 8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사실 건가요? 살 수 있으면 지금 집을 사세요. 집을 사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90%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0입니다. 오늘 당장 3가지, 아니 2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통장을 2개로 나누세요. 고정비 통장, 변동비 통장. 2번째, 지금 안 쓰는 구독을 전부 끊으세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주일에 2일 무지출 데이를 정하고 쿠팡 주문이나 장 보는 건 딱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는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비싸게 파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2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유행 따라하는 것, 알트코인, 테마주, 손대지 마세요. 한 방에 10배, 이런 건 100% 사기입니다. 2번째,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재테크는
1년 늦으면 지각비가 매년 수천만 원씩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재테크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고 불려서 집 사고 노후 준비하면 끝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재테크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